창고의 먼지가 코를 찔렀다. 망치 소리가 메아리치며 공기를 가르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빛에 담긴 떨림이 내 가슴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우는 듯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창고는 우리 둘에게 추억의 덩어리였다. 나는 민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매일 컴퓨터 앞에서 픽셀을 조작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이 창고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어렸을 적부터 이웃이었던 태연 형의 집 뒤편에 붙은 이곳은 우리 둘의 비밀 놀이터였다. 이제 태연 형은 35살. 작은 목공의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사는 남자. 그의 아내는 5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그는 창고를 방치해왔다. 민준아, 도와줄래? 이 창고를 다시 살려보고 싶어. 그의 전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왔다. 왜냐하면 태연 형은 나에게 단순한 형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내 첫사랑. 그리고 영원히 말하지 못할 비밀이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고를 청소하고 수리했다.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아내고 부서진 문짝을 고치며 웃음소리가 가끔 터져 나왔다. 야,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나무 조각으로 총 만들어서 나한테 총 쏘던 기억나? 태연 형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형. 그때 형이 아야 하면서 넘어지는 척하던 거.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태연 형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무를 다듬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어렸을 적부터 품어온 감정을 다시 떠올렸다. 왜 나는 형을 형으로만 볼 수 없었을까? 왜 이 감정은 이렇게 깊고 아프랬을까? 첫째 날 오후. 우리는 창고 깊숙이 들어가 오래된 상자들을 치웠다. 그 안에 태연 형의 옛사진들이 쏟아졌다. 젊은 시절의 그는 미소가 밝았고 옆에 선 여자는 그의 망처였다. 이 여자가 수진이었어. 태연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아직도 그리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움은 아니야. 그냥. 빈자리가 클 뿐이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상자를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형의 곁에 있겠어. 비밀로. 영원히.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피곤한 몸으로 창고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민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형의 어깨가 내 어깨에 스쳤고 그 접촉이 전기처럼 내 몸을 관통했다. 다음 날 수리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벽에 구멍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시멘트를 섞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웃음 대신 헐떡임이 창고를 채웠다.
태연 형은 셔츠를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일했다. 그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이건 안 돼. 형은 그냥 형일 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어들었다. 우리는 황급히 비닐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젠장! 태연 형이 소리쳤고 그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형을 안아 올렸다. 그의 몸이 내 품에 안겼고 호흡이 섞였다. 고마워. 민준아,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리를 도우며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 형은 망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이는 나한테 세상을 다 준 여자였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형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등을 토닥였다. 형. 그건 형 탓이 아니에요. 삶은 그런 거잖아요. 상처를 안고 가는 거, 이 형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 어렸을 적 내가 울면서 내 품에 안기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말에 내 과거가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형에게 처음으로 끌림을 느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나를 형은 항상 보호해 주었다. 그때부터 내 사랑은 싹 텄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나는 그 감정을 묻어두고 서울로 떠나 대학을 다녔다. 이제 돌아온 이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셋째 날 우리는 창고의 전기 배선을 고쳤다. 형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나는 아래에서 도왔다. 조심해요. 형, 내 외침에 형이 웃었다. 걱정 마. 내가 왜, 하지만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렸다. 형이 떨어질 뻔한 순간 나는 팔을 뻗어 받쳤다. 우리의 몸이 다시 가까워졌다. 형의 손이 내 어깨를 짚었고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았다. 민준아. 너 없었으면 나 어떡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우리는 창고에서 야식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형은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수진이 떠난 후 나는 사람을 멀리했어. 사랑이란 게 다시 올까봐 무서웠지. 나는 조용히 듣다가 용기를 내 물었다. 형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으니 가능할 것 같아. 그 말은 내게 희망이자 고통이었다. 형은 나를 친구로 보는 걸까? 아니면 수리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거리는 좁혀졌다.
넷째 날. 우리는 창고 문을 새로 달았다. 무거운 나무 판자를 들다 보니 형의 팔에 상처가 났다. 나는 상처를 소독하며 형의 팔을 만졌다. 그의 피부가 뜨거웠다. 아프지 않아요. 내 손이 떨렸다. 형은 미소 지었다. 내 손길이 닿으니 괜찮아.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형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덮었다. 민준아. 왜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거지? 그의 고백 같은 속삭임에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섰다. 형. 피곤하시죠? 쉬어요. 밤에 혼자 누워. 나는 울었다. 이 감정은 형을 아프게 할 뿐이다. 한국에서 우리는 그냥 형과 동생일 뿐이니까. 다섯째 날. 비가 그치고 햇살이 창고를 비췄다. 우리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형은 나에게 옛 추억을 더 이야기했다. 너 어렸을 적. 나한테 형. 나중에 결혼할래. 라고 했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형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장난이 아니었으면 어쩔까?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날 오후. 우리는 창고를 청소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형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느꼈다. 저녁에 형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내일 술이 끝나면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제주도로. 나는 놀라 물었다. 갑자기 왜요? 형은 대답 대신 내 손을 잡았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그 손의 온기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여섯째 날. 창고 수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칠했다. 형의 웃음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이제 새로 태어났어. 이곳이 그의 말처럼 우리도 새로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형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아, 나 수진이 떠난 후로 내 마음이 이상했어.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그의 고백에 나는 얼어붙었다. 형은 눈을 피하며 계속했다. 처음엔 부정했어. 사회가, 가족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형. 저도 어렸을 적부터 형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형을 망치게 할까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고 창고는 우리의 고백으로 가득 찼다. 일곱째 날. 우리는 창고를 마저 정리했다. 이제 이곳은 형의 새 작업실이 될 터였다.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형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고
나는 내 내면의 갈등을 공유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형과 함께라면 이 형이 내 말을 끊었다. 우리 둘이서 싸워보자. 사랑이란 게 그렇게 빛나는 거잖아. 그날 밤. 우리는 창고 지붕 아래 별을 보며 약속했다. 서로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형의 가족이 알게 되면? 사회의 시선은?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지막 날. 창고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문을 열고 햇살을 들였다. 고마워. 민준아. 내 덕분이야. 형의 미소가 밝았다. 나는 대답했다. 형.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함께 새 삶을 시작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창고를 나섰다. 서울의 거리로. 제주로 향하는 길로. 우리의 사랑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인내와 용기가 우리를 이끌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두 남자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창고 문을 스치며 스며들었다. 우리는 제주행 기차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창고를 둘러보았다. 태연 형의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민준아. 이곳에서 시작된 우리. 후회 안 해. 형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요. 이 감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창밖을 보며 침묵을 나눴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제주에 도착한 첫째 날.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에서 형은 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목공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내 디자인과 함께라면 더 좋을 텐데. 은하는 웃었다. 형. 그거 해보죠. 우리 브랜드 만들어요. 그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형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준아. 내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형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동생은 결혼을 재촉했다. 나는 형을 안으며 말했다. 천천히 가요. 우리 타이밍으로. 둘째 날. 우리는 제주의 오름을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우리 마음을 넓혀주었다. 이 바다처럼. 우리 사랑도 깊어지자 형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려오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형 덕분에 버텼어요. 형이 없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형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안해. 그때 더 안아주지 못해서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절정에 달했다. 사랑의 기쁨과 아픔이 뒤섞인 채
하지만 제주에서의 세 번째 날,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 형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태연아, 언제 서울로 올라올 거야? 동생 결혼식 준비해야 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고깔개어 전화를 끊고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나. 도망치고 싶어.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도망이 아니에요. 우리 선택이에요. 그날 우리는 제주의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할 거야. 우리의 결의는 단단해졌다. 제주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창고를 기반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형의 목공예와 내 디자인이 어우러진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팔리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이 제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친구 모임에서 나는 형을 형으로 소개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아, 언제쯤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의 첫 시련이 왔다. 형의 동생이 창고를 방문했다. 형, 이곳 예쁘네. 누가 도와준 거야? 동생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다. 형은 어색하게 웃었다. 민준이가, 동생은 장난스럽게 물었다. 형, 민준이랑 너무 붙어 다니네?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은 대답을 피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울었다. 이게 시작이야? 더 힘들어질 텐데 나는 형을 안으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이겨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새해 첫날,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형이 반지를 꺼냈다. 이건 약속이야. 영원히 곁에 내 눈물이 흘렀다. 형, 사랑해요. 우리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봄에 형의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형은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이해했지만 외로움이 밀려왔다. 여름. 우리는 창고를 확장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사업은 번창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우리를 보며 수근거렸다. 사장님들. 너무 가까워 보이네. 형은 화를 냈지만 나는 걱정했다. 형. 조심해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논의했다. 이민 갈까? 캐나다나.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싸워야 해. 우리 뿌리가 한국이잖아. 가을이 다시 오자.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형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우리는 병실을 지켰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물었다. 민준아, 너 태연이한테 왜 이렇게 잘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형은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가족? 그게 무슨 형이 끼어들었다. 엄마. 민준이는 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 순간. 우리의 세계가 바뀌었다. 어머니의 용납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가족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동생은 놀랐지만 결국 안아주었다. 형. 축하해.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창고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 LGBT 청소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 여기서 우리는 강해졌어요. 형의 말처럼. 겨울. 우리의 두 번째 새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창고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 내 연설에 박수가 터졌다. 태연 형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여전했다. 따뜻하고 강렬하게. 시간은 흘렀다. 8,000자의 여정처럼 우리의 사랑은 계절을 넘어 깊어졌다. 이제 민준과 태연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파트너였다. 사업은 안정되었고 창고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내면에서 왔다. 나는 여전히 밤의 불안에 시달렸다. 이 행복이 영원할까? 형은 그런 나를 안으며 말했다. 매일 선택하는 거야. 우리 사랑을. 새로운 봄. 우리는 첫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일본의 목공의 박람회였다. 비행기 안에서 형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민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현지에서 만난 커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들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말에 우리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형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가 쌓인 탓이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나는 형을 돌보며 다짐했다. 더 강해져야 해. 여름.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강원도의 바닷가 펜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아이를 입양할까? 형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형.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의 법은 아직 미비했지만 우리는 꿈꿨다. 그날 밤. 별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다. 무엇이든 함께. 가을. 사업의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나타나 매출이 떨어졌다.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우리는 밤새 전략을 세웠다. 포기하지 마. 이게 우리 시험이야. 형의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우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목공예라는 테마로 LGBT 스토리를 담은 제품을 팔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이 브랜드. 감동이에요. 매출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 겨울.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하며 가족 파티를 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가 태연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눈물이 고였다. 동생의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삼촌이 되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 이야기를 해줄게. 형의 미소가 따뜻했다. 다음 해봄. 우리는 법적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첫 사례 중 하나였다. 뉴스가 나갔고,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비정상적이야. 온라인 댓글에 나는 상처받았다. 형은 나를 안으며 말했다. 그건 그들의 무지야. 우리는 진실을 살아. 여름. 우리는 청소년 센터를 열었다. 창고를 기반으로 한 무료 상담소. 여기서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우리의 노력은 열매를 맺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사장님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고통이 의미를 찾았다. 가을. 형의 생일.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어렸을 적 창고에서 만든 나무 총 모형. 형. 이 추억으로 형은 울었다. 민준아, 네가 내 인생이야. 겨울. 우리는 5주년을 맞았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형이 말했다. 앞으로 50년. 함께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었다. 시간의 강물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예상치 못한 갈림길이었다.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TV 출연 제안까지 왔다. LGBT 커플의 성공 스토리, 기자들의 말에 나는 떨렸다. 형. 준비됐어요. 형은 미소 지었다. 네가 있으니 돼. 첫 인터뷰 날. 스튜디오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진행자가 물었다. 어떻게 시작됐나요? 형이 창고 이야기를 꺼냈다.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어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형. 다들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할까? 형은 나를 끌어안았다. 사랑은 숨기지 마. 빛나게 해. 여름. 우리는 아시아 투어를 떠났다. 싱가포르, 타이페이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현지 커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들이 우리를 채웠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형이 갑자기 기침을 했다. 괜찮아. 내 걱정에 형은 웃었다. 피곤할 뿐이야. 가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형의 폐에 작은 그림자가. 초기예요. 치료하면 돼. 의사의 말에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형. 내가 곁에 있을게. 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화학요법의 고통을 형이 견디는 동안 나는 사업을 홀로 이끌었다. 밤에 형의 손을 잡고 나는 기도했다. 제발, 우리 시간을 더 주세요. 겨울. 치료가 끝났다. 형은 회복되었고, 우리는 산으로 여행을 갔다. 눈 덮인 산길에서 형이 말했다. 이 병이 오히려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어. 나는 울었다. 형. 두렵지 않아요. 형은 대답했다. 내가 있어서 안 두려워. 다음 봄. 우리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법적 싸움이었지만 변호사와 함께 싸웠다.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심리 상담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했다. 여름. 아이가 왔다. 7살 소년. 민호. 아빠들, 민호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가을. 민호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빠들.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두 아빠예요? 민호의 질문에 우리는 솔직히 대답했다. 사랑으로 가족이 된 거야. 학교 행사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손을 잡고 섰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호가 선물을 주며 말했다. 아빠들. 사랑해요. 우리의 눈물이 흘렀다. 이 가족. 이 사랑이 우리의 승리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창고를 채웠다. 민호는 이제 우리의 빛이었다. 하지만 양육의 피로가 우리를 짓눌렀다. 밤에 민호가 올 때 형과 나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형.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 물음에 형은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사랑만 있으면. 봄. 민호의 학교에서 부모 모임이 있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저 커플. 동성인가봐.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긴장했지만 형은 당당했다. 안녕하세요. 민호의 아빠들입니다. 모임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왔다. 축하해요. 당신들 덕분에 제 아이도 용기 얻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여름.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민호가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아빠. 영원히 함께할 거지. 형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하지만 그날 밤. 태풍이 왔다. 비바람 속에서 민호가 무서워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이 폭풍처럼. 삶도 올 테지만 이겨내자. 가을. 사업의 새로운 도전. 국제 박람회 참가. 민호를 데리고 유럽으로 갔다. 파리에서 민호가 에펠탑을 보며 소리쳤다. 와, 현지 언론이 우리를 인터뷰했다. 한국의 LGBT 가족 세계가 우리를 주목했다. 겨울. 민호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희망이야. 파티 중. 형이 나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다음 봄. 민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아빠들 때문에 이상하다고 해요. 민호의 눈물이 나를 아프게 했다. 우리는 학교에 항의했고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다. 형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여름. 우리는 책을 썼다. 창고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들의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가을. 형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재발의 조짐. 이번엔 이겨내게 우 형의 결의에 나는 지켰다. 치료 중. 민호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빠. 빨리 나아. 그 그림이 우리의 힘이었다. 겨울. 치료 성공.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감사했다. 민호의 포옹이 따뜻했다. 올해도 함께요. 세월이 흘러. 민호는 10살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역사였다. 창고는 박물관처럼 변했다. 방문자들이 우리 스토리를 들으며 눈물 지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기적이네요. 봄. 민호의 졸업식. 아빠들. 고마워요. 민호의 연설에 우리는 울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민호는 말했다. 저도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미소 지었다. 내 마음 따라가. 여름. 가족 캠핑. 산속에서 불꽃놀이를 했다. 아빠. 왜 두 아빠예요? 민호의 친구가 물었다. 민호가 대답했다. 사랑이 제일 크니까. 그 대답이 자랑스러웠다. 가을. 사업 확장. 미국 지사 설립. 우리는 뉴욕으로 갔다. 타임스퀘어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세계가 변하고 있어. 형의 말처럼. 겨울. 10주년 기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이 허락한 날.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영원히 우리의 서약이 메아리 쳤다. 다음 봄. 민호의 첫 연애. 소녀였다. 아빠. 어떻게 고백해? 민호의 질문에 우리는 웃었다.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 여름. 어머니의 70세 생일.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아.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가을. 형의 자서전 출간. 손을 잡은 순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 제안이 왔다. 우리 이야기. 더 많은 사람에게. 겨울. 크리스마스.
민호가 피아노를 쳤다. 이 곡. 아빠들을 위해 멜로디가 우리의 눈물을 자아냈다. 민호가 청소년이 되면서 우리의 역할이 변했다. 조언자가 되었다. 아빠. 사랑이란 뭐예요? 민호의 물음에 형이 말했다. 희생과 기쁨의 조화야. 봄. 민호의 학교 프로젝트. LGBT 인권에 대한 발표. 제 가족처럼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유럽 여행. 로마에서 우리는 콜로세움을 봤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봐 의형의 속삭임이 로맨틱했다. 가을. 사업의 절정. 글로벌 브랜드. 상을 받았고 연설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에서 시작된 성공입니다. 겨울. 15주년. 우리는 제주로 돌아갔다. 그 펜션에서 추억을 되새겼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다음 봄. 민호의 대학 입시. 아빠들. 응원해줘. 우리는 곁을 지켰다. 여름. 어머니의 건강 악화. 우리는 서울로 달려갔다. 엄마. 포기 마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있어서. 가을. 어머니의 장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엄마는 우리를 축복했어. 형의 말에 고개 끄덕였다. 겨울. 치유의 시간.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 하늘에서 지켜봐요. 민호가 대학생이 된 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빠. 저 독립할게요. 민호의 말에 우리는 아팠지만 지지했다. 언제든 돌아와. 봄. 민호의 졸업. 아빠들 덕분이에요.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여름. 우리는 세계 일주를 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다양한 사랑을 보며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을. 은퇴 계획. 사업을 민호 세대에 넘기고 우리는 여행을 꿈꿨다. 겨울. 20주년. 창고에서 파티. 이 손길이 모든 걸 바꿨어. 형의 말에 모두가 울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노년이 되었다. 민호의 결혼식에서 우리는 손자를 안았다. 할아버지들. 사랑해요. 마지막 봄. 병상에 누운 형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형. 천국에서 기다려. 이 형은 미소 지었다. 민준아. 영원히 함께. 형이 떠난 후 나는 창고에 앉아 회상했다. 그 손길이 아직 느껴졌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영원한 유산이었다. 삶의 여정은 아픔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 그 창고에서 시작된
두 남자의 이야기